땅속 깊이 묻혀있는 금광석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땅속을 파고 헤집는 시추 조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최근 시추 없이도 땅속의 금광석을 찾는 기술을 개발해 금맥을 찾았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1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삼규 센터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이 기술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대역 유도 분극 정밀 탐광 기술. 이름도 굉장히 긴데 어떤 기술인지 잘 감이 오지 않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인데요. 네. 땅속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금과 같은 유용 광물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적 특성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측정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층 촬영과 같은 기법으로 땅속을 영상화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네, 최근에 이 기술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금맥을 좀 찾아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발견을 하신 건가요? 예, 지금 전남 해남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금을 캐고 있는 광산이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기업체가 협력해서 5년간의 국가 R&D를 수행해서 새로운 탐사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탐사 기술을 현재 금강산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 적용해서 새로운 금강석을 약 21만 톤을 찾았습니다. 이 국가 R&D를 수행하는 자원 탐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서 광물 자원을 확보했다는데 아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 금광석 탐사가 시추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방식은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예, 대부분의 금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 자원 탐사는 지질 조사, 물리 탐사, 시추 조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상적인 광물 자원 탐사 과정은 물리 탐사 결과로 땅속의 유용 광물의 분포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그 위치에서 땅속으로 구멍을 뚫어서 암석을 끄집어내는 이런 시추 조사가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국내 강산업체는 이제 기술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비용 절감의 이유로 지질 조사와 시추 조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리 탐사 과정이 생략돼서 유용 광물의 분포 위치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일이 이렇게 땅을 파는 시추 조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인력을 좀 낭비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류를 흘러서 이 금광석을 탐지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존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던 겁니까? 예, 기존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유도분극 탐사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징유 전류를 사용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한 이 탐사 기술은 교류 전류를 사용합니다. 이 징유 전류를 사용할 경우는 이제 한 10A 정도의 높은 전류가 필요하고요. 이 측정할 때 전기적 잡음이 들어가서 탐사 결과의 해석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탐사 깊이도 100m 정도, 지하 100m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광대 유도분극 탐사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요. 이 탐사 기술의 장점은 기존 탐사 방법에 비해서 좀 더 깊게 약 한 300m까지 탐사할 수 있고요. 또한 탐사 결과로부터 얻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유용 광물의 분포와 또 매장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광종의 분포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금광석을 찾아내서 다른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나요? 예, 땅속에 유용 광물이 모여 있는 부분을 우리는 광하대라고 합니다. 이 광하대의 유용 광물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속으로 흘려준 교류 전류에서 형성되는 전이 파형이 달라지는데요.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길이 이렇게 퍼져 나가다가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서 파동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금광석에 포함하고 있는 황철석과 같은 이런 화학광물들이 종류나 함량에 따라서 이 전이파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광종이나 또 분포 범위 등을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원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제일 좀 궁금한 점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이 기술 앞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어떤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탐사의 핵심 기술은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상용화된 해석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 자원 탐사 분야에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이 측정 기술과 해석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어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이 많지만 이제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 뭐 예를 들면 몽골이나 미얀마, 아프리카 등에서 이런 자원 탐사 시장, 서비스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고요. 뭐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부분의 광물 자원들은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 국내 산업의 필수적인 금속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까지 이제 탐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네.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개발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기술은 지표에서 탐사할 수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해외 자원 개발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사막이나 밀림이나 극한지 등 이런 쪽을 대상으로 자원 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드론이나 비행선을 이용한 자원 탐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행선을 이용한 자력 탐사 기술 같은 것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와 있고요. 이제 다른 탐사 기술들도 곧 상용화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새롭게 금광을 이제 한 21만 톤 정도를 찾아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개발연구센터 박삼규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의 시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좀 탐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귀가 확 뜨이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또 기존 기술로는 무리하게 이제 시추 작업을 하다가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정확도를 높인 이번 기술을 통해서 환경 훼손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